평면 벡터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벡터를 배우는 거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벡터가 무엇인지, 즉 벡터의 정의와 그러한 벡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즉 벡터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벡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요 벡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움직이는 물체, 즉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운동하는 물체의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가, 즉 속력의 개념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즉 방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력이라는 것은 빠르기의 크기이기 때문에 어떤 그 빠른 정도를 나타내는 크기와 얘가 움직이는 방향, 요 두 가지 요소로서 운동하는 물체의 성질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운동하는 물체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체에 우리가 힘을 이렇게 줘서 미인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작용하는 힘도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즉 얼마나 세게 미는가, 즉 힘의 크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어느 방향으로 밀고 있는가, 즉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활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크기와 방향의 두 요소를 가져야만 표현할 수 있는 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벡터라는 놈이 무엇이냐라고 물은다면 크기와 방향의 두 요소를 가지는 양을 벡터라고 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냐라는 건데, 너무나 쉽게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시다시피 바로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요렇게. 그죠? 요 화살표는요, 당연히 이 길이, 이 화살표가 나타내는 요 길이가 벡터의 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방향이 바로 벡터의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하나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요, 크기도 알 수가 있고 방향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벡터를 나타내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는 없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점 A와 점 B를 연결하는 이러한 화살표를 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화살표가 벡터를 나타낼 때 이 A라는 점 있죠? A라는 점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시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점은 시작하는 점이다. 왜? 벡터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쭉 그려서 어디에서 끝나? B라는 점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B를 끝나는 점, 즉 종점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물론 화살표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이 시점과 종점, 점 두 개가 주어지면 이렇게 우리가 화살표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점 두 개를 갖고 벡터를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A, B다 라고 나타내고 그 위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시점이 A고, 그죠? 종점이 B인 뭐구나, 위에 있는 화살표를 보고 벡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얘를 시점과 종점으로 나타내려면 이 알파벳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귀찮다. 어떤 한 벡터를 쉽게 나타낼 때에는 그냥 한 문자, 요때는 요 점 두 개로 나타낼 때에는 관례상 우리가 대문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문자 하나로 벡터를 표현할 때는 소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요놈을 스몰 a 위에다가 또 화살표를 그음으로써 요건 벡터 A다, 요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됐죠? 그래서 벡터를 나타내는 방법은 화살표를 이용한다. 그 다음 이 화살표가 시작하는 점을 시점, 그 다음에 화살표가 끝나는 점을 벡터의 종점이라고 하고, 이 시점과 종점을 이용해서 벡터를 A, B 위에 화살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며, 이거 되게 귀찮아서 그냥 문자 하나로 표현하자, 얘 이름을 붙여버리자 그러면 소문자를 이용해서 A 벡터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건데, 이 벡터의 크기는 그냥
요렇게 A, B 위에다가 화살표를 그음으로써 벡터를 표현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절대값을 붙임으로써 이 화살표의 길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길이가 뭐라고? 바로 벡터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B 벡터의 절대값으로 크기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스몰 a 벡터의 절대값으로 뭐를 나타내? 바로 벡터의 그 크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특히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부른다. 뭐 이건 용어를 정의하는 거니까 요것도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벡터가 무엇인지 알았고요.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그 표현하는 중에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 여기 보충 설명을 읽어보시면 예를 들면 AA 벡터라든가 이런 BB 벡터와 같이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가 있어요. 이런 벡터는 그냥 점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화살표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런 경우를 0벡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기호로는 0 위에다가 화살표를 그어서 이게 0벡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0벡터의 크기는 0이고요. 방향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건 그냥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방향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끔 0벡터의 방향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방향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고등학교 교육과정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에서는 0벡터는 방향은 아예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그 단원의 제목에 평면 벡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면 벡터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서 여기 썼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XY 평면 위에서 놀죠. 그래서 그 평면 위에서만 나타낼 수 있는 벡터들을 평면 벡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 공간이잖아요. 이러면 그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벡터를 화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도. 그죠? 그래서 공간 안에서 벡터를 표현할 때는 그놈을 공간 벡터라고 하는데 이 공간 벡터가 예전에는 교육과정에 있었는데 이번에 빠진 것 같아요. 보니까 없더라고요. 공간 벡터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선 땡큐죠. 어려운 거 안 배우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평면 위에서만 그릴 수 있는 그런 화살표, 즉 벡터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그놈을 평면 벡터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또 간단한 예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가 1이고요. 그 다음에 AD가 2인 직사각형에 대해서 벡터 AB, 벡터 CD 요 놈이네요. 그 다음에 벡터 AC 요 놈이네요. 요 놈의 크기를 구하고 이중 단위 벡터를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이건 너무 쉽죠. 벡터 AB의 크기라는 것은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나오죠? 벡터 AB라는 것은 요 놈을 나타냅니다. 당연히 그 크기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벡터 CD는 요 놈을 나타냅니다. 당연히 그 크기는 1입니다. 그죠? 방향과 크기는 분리하셔서 생각하시면 돼요. 즉, 선생님 방향이 완전 반대인데 이 크기가 1인데 얘도 크기가 1인가요? 맞습니다. 그죠? 그냥 방향과 크기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든 화살표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AC의 길이는 이렇게 되는데 요때 요 AC 벡터의 크기는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놈이 1이고 요놈이 2니까 요거 루트 5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C 벡터의 크기는 루트 5이다 라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전부 절대값을 붙여서 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중 단위 벡터라는 것은 크기가 1인 벡터이기 때문에 AB 벡터도 단위 벡터고요. CD 벡터도 단위 벡터가 됩니다. 됐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서로 같은 벡터 요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서로 같은 벡터는요. 벡터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 이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정의를 했었죠. 자, 그러면 크기와 방향만 필요한 겁니다. 그죠? 따라서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두 벡터, 예를 들어 요 시점이 A고 종점이 B인 요 AB 벡터를 그냥 편하게 스몰 a 벡터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CD가 각각 시점과 종점인 요 CD 벡터를 편하게 그냥 B 벡터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두 벡터에 누구와 누구만 같다면 크기와
방향이 같다면 두 벡터 A, B는 서로 같다라고 한다. 이것을 그냥 이퀄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A 벡터는 이퀄 B 벡터이다. 또는 A, B 벡터는 이퀄 C, D 벡터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읽어보면 뭐 저렇게 당연한 얘기를 주구장창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흔히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두 벡터가 서로 같으려면 예를 들면 한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랑 똑같은 벡터는 얘와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요 벡터가 얘랑 똑같은 벡터일 거다 라고 착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뭐하고 뭐만 같으면 된다고요?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그러면 두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가 되는 겁니다. 즉 얘네 둘이 지금 시점과 종점이 서로 다르죠. 두 벡터가. 그런데 요놈이 가리키는 방향이 서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이 두 벡터는 서로 겹쳐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설명을 읽어보시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만으로 정의되므로 위치에는 관계없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위치에는 관계없이 크기와 방향이 같다면 모두 같은 벡터가 됩니다. 즉 벡터 AB와 벡터 CD에 대해서 AB와 CD가 서로 같은 벡터다라고 표현됐다라는 것은 선분 AB를 평행 이동하여 선분 CD에 겹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놈이 떨어져 있지만 한 놈을 평행 이동시켜서 다른 놈에 싹 겹쳐지게 만들 수 있다면 그 놈은 서로 같은 벡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놈을 쭉 평행 이동해서 얘랑 쫙 겹치게 만들 수 있다면 서로 같은 벡터입니다. 당연히 시점과 종점이 일치할 때도 둘은 같은 벡터로 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중요합니다.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만으로 정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위치와는 관계없습니다. 크기와 방향만 같다면 두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벡터 A가 요 AB라는 벡터를 그냥 편하게 A라고 표현을 했는데 얘와 크기가 똑같고 그리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기호로 -A 벡터다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방향이 180도 정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크기는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벡터의 크기나 A 벡터의 크기는 서로 같고요. 다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BA 벡터라는 놈은 AB 벡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타낸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벡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럼 또 간단한 예제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각형 ABCDEF가 있습니다. 요에서 AD 대각선이네요. 그 다음에 BE, CF 요 세 대각선들의 교점을 O라고 할 때 AB와 같은 벡터를 다 찾아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AB라는 벡터가 여기 요렇게 있는 벡터니까 얘와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똑같은 벡터를 다 찾아주시면 돼요.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죠.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OC 벡터 찾을 수 있고요. 또 FO 벡터도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죠? 거기다가 ED 벡터도 어떻습니까?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와 같은 벡터를 찾아라 그러면 보시다시피 FO 벡터, 그 다음 OC 벡터, 그 다음 ED 벡터 이거 세 개를 다 찾아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 벡터가 무엇인지, 그 다음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배웠고요. 그 다음 벡터가 서로 같다라는 게 정의의 근거를 두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고 다음 영상을 보셔야 돼요. 알겠죠?